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21년도 1회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검사의 구성 타당도 분석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일단 타당도라는 것은 정확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타당도의 종류는 네 가지로 나눠져요.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안면 타당도는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안면만 읽히자. 그냥 겉만 살짝 뭐 알아보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안면 타당도 그런 맥락에서 외워주세요. 안면 타당도는요, 일반인이 이 문항을 보고 타당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일반인을 생각해 두세요. 일반인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면 타당도다 이런 의미요.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가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평가하는 타당도예요. 그리고 이 구성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세 개로 나눠져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으로 나눠지고요. 2차 시험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준거 타당도는요,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라고도 해요. 그리고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라고도 해요.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21번 문제는 구성 타당도의 분석 방법, 즉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대표를 작성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준거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준거 타당도에 해당되고요. 2번은 딱 여기 보이시죠? 구성 타당도 중에서 요인 분석이고요. 3번은 관련 없는 개념을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변별 타당도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유사한 특성이라는 얘기는 관련 있는 개념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수렴 타당도예요. 2차 시험에서 구성 타당도 종류,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해설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번 직무 수행 관련 성격 5요인, 성격 5요인이요. 모델의 요인이 아닌 것은 성격 5요인의 모델은 외호 성정경이에요. 외향성, 호감성, 친화성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호 성정경, 외호 성정경 이렇게요. 그래서 4번은 이렇게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물론 이 성격 5요인 외호 성정경도 21년도 2차 시험에 나왔어요. 성격 5요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그래서 콕 집어 해설에 외향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1차 때부터 이런 거 외워놓으면 2차 시험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얘기예요. 23번 탈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탈진은 번아웃이죠. 종업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 후 경험하는 지친 심리적 상태. 당연하죠. 전부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3번 문제 보세요. 탈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면접과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니요. 대부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해서 3번이 틀린 문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문제 겁나 허접하죠? 24번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과 관련해 발전한 직업발달 이론은 그냥 단편적으로 외워주세요.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이라는 사실이요. 이렇게 직업상담사 시험 문제는요, 이 난이도, 고난이도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허접한 쓰레기 같은 문제가 이렇게 병존하고 있어요. 25번에는 홀랜드 일원의 직업환경 유형과 대표 직업간 연결이 틀린 것은 이 홀랜드의 이 직업환경 유형 또는 성격 유형은요, 1, 2차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제일 많이 나온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일단 홀랜드의 직업환경 유형, 성격 유형은 우리 이렇게 배웠었죠. 현탐의 사진관, 어떤 누구네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요.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그리고 관습형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각각 알아두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직업적인 사람들도 같이 평가를 해 두셔야 돼요. 외워 두셔야 돼요. 현실형이니까 목수트로 건져도 되고요. 탐구형 과학자 같은 사람들이니까 되고요. 사회형은요, 직업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종교인 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치가나 사업가는 사업가가 아니라 진취형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3번이 틀렸어요. 관습형, 사무, 도서관 사서 좋고요. 26번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일단 경력개발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나눠져 5개로요. 자기평가 도구, 개인 상담, 정보 제공, 종업원 평가, 그 다음에 종업원 능력 개발 또는 역량 개발, 이렇게 5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평가 도구, 개인 상담, 정보 제공, 종업원 평가, 종업원 능력 개발 또는 역량 개발, 이렇게. 그래서 자기정종종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이 자기평가 도구에는 경력 워크숍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연습 책자라는 게 있고, 개인 상담은 개인 상담이고요. 정보 제공은요,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 기간 같은 것이 있어요. 종업원 평가는 평가니까 평가 기간, 심리 검사, 그리고 조기 발탁제 등이 있고요. 종업원 능력 개발, 종업원 역량 개발에는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다른 말로 멘토십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직무 순환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업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거리가 먼 거, 요거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 순환에 해당되지 않는 사내 공모제는 정보 제공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이거 잘 1차 시험에서 무진장 많이 나와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잘 외워두세요. 27번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작성되는 결과물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갖출, 자 보세요. 이 직무를 분석하는 직무 분석 유형은 3개도 4개도 아니에요. 그냥 딱 2개예요. 첫 번째는 과제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는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작업자의 재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 있어요. 딱 이게 2가지예요. 이렇게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말 그대로 수행되는 과제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는 거고요. 이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을 통해서 뭘 작성하느냐,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뭘 작성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직무 기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요,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만들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기능적 직무 분석 FJA라는 거예요. 이 기능적 직무 분석은 3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요. 자료, 데이터죠. people,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thing해서 사물이에요. DPT, 이 3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한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요, 작업자, 사람이에요. 작업자의 재능에 맞춰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작성하냐, 직무 명세서를 작성해요. 직무 명세서. 과제 중심은 직무 기술서죠.
얘는 직무 명세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작업자 명세서를 이렇게 작업자 명세서예요. 작업자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한다. 얘는 표준화된 도구 가능하고요. 만들 수 있고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PAQ라고 해서 직위 분석 질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어느 경우에 어느 회차에는 두 문제씩이나 나온 적도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27번에 작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기록한 거,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죠. 직무 명세서, 작업자 명세서. 2번 답이네요. 1번의 직무 기술서는 과제 중심 분석이에요. 나머지 3번 4번은 의미 없고요. 28번에 파슨스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이 아닌 것은 했는데, 파슨스의 직업 선택 3요인이라고 하면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직업 세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신과 직업을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파슨스가 강조하는 직업 선택 3요인, 자신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며, 자신과 직업 세계화를 자신과 직업 세계를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얘 둘을 서로 연결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9번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다운사이징과 조직구조의 수평화, 이건 말뜻에서 보시면 다운사이징이라는 게 뭐예요? 사이즈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조직의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직구조가 수직화가 아니라 수평화예요. 그 요즘의 조직 변화 행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줄에 최근의 조직 변화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것에 적합한 종업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좋아요. 3번도 좋고 4번도 좋은데요. 2번 보세요. 표준화된 작업 규칙. 표준화된. 벌써 옛날 냄새 나죠? 꼰대 냄새 확 나잖아요. 고정된 작업 시간. 엄격한 직무 기술. 우리는 사실 이런 데 익숙해진 세대였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뭐 이렇게 경직화된 이런 사회는 발전이 어려워요. 다원화된 그런 조직사회가 돼야 되겠죠. 30번에 과학지향적, 이거 보세요. 이 문제요. 30번 문제 보시면 27번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과학지향적인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라는 얘기죠. 이때 기능적 직무 분석, 제가 아까 대표적인 얘기가 FJA라고 했죠. 이 FJ에서는 자료, people, 사람, 그 다음에 thing 해서 사물 이렇게 분석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딱 기술이 답이잖아요. 한 회에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두 문제 그냥 갖다 맞추는 거예요. 31번. 신뢰도의 종류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뢰도 추정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도 종류, 신뢰도 추정 방법 총 5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두 번째, 통용검사 신뢰도. 세 번째, 반분 신뢰도. 네 번째, 문학내적 합치도 또는 문학내적 일관성, 뭐 이렇게도 보고요. 다섯 번째, 채점자 간 신뢰도예요. 첫 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요, 말 그대로예요. 이 동일한 수검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검사를 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재검사를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죠. 두 번째, 동형검사 신뢰도, 다른 말은 동등형 신뢰도, 마찬가지 얘기겠죠. 역시 동일한 수검자에게 첫 번째 시행한 그 검사와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는 거예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랑 다른 건 뭐냐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수검자도 똑같고 이 실시하는 검사도 똑같지만 동등형 신뢰도라는 거는 첫 번째 유형과 동등한 유형의 검사를 개발해서 따로 실시하는 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 검사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문항 내적 합치도 또는 내적 일치 신뢰도 또는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내적 일치 신뢰도라는 거는 한 검사 내 개개의 문항들을 독립된 검사로 보고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신뢰도로 규정한다. 이게 내적 일치 신뢰도라는 검사예요. 다섯 번째, 채점자 간 신뢰도, 채점자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지 상관계수로 나타낸 것이다. 특히 직업상담사 2차 시험 이 채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채점자들 간의 채점 기준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21년도 2회차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엄청 골창을 먹었거든요. 이렇게 채점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채점 기준을 명확히 밝혀놓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채점한 그 채점 상황의 정답을 이렇게 제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깜깜무소시죠. 채점 기준도 발표 안 해. 정답이 무엇인지 발표도 안 해. 하니까 떨어진 이 수험생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하튼 이 검사 내 문항들, 검사 내 문항들 간의 동질성이라고 했으니까 내적 일치 신뢰도, 답은 일단 2번으로 나와요. 31번. 조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 간 차이, 이거 역할 갈등이죠. 뭐 역할 과다는 말 그대로죠. 역할이, 나에게 부여된 역할이 너무 많고, 역할 모호성은 나에게 이 부여된 역할이 뭔지,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과제 곤란도는 역시 과제가 복잡한 과제 같은 것이 주어졌을 때, 이런 거예요. 역할 갈등은요, 네 가지로 나눠져요. 역할 갈등은 개인 간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간 갈등이라는 거는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간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사에서는 오늘 야근해 라고 했는데 와이프는 오늘 결혼기념일까 일찍 들어와야 돼, 이렇게 됐을 때 직업과 직업 외의 요구가 서로 다를 때요. 두 번째, 개인 내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직업에서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하는 거. 사채업에 종사하는 이 종업원은요, 회사에서는 돈 받아오라고 난리인데 막상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돈 받을 상황이 아니야.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사채업에 종사하는 회사와는 개인 내 역할 갈등이 시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송신자 간 갈등은 이런 거죠. 두 명 이상의 요구 갈등을 일으킬 텐데 회사의 임원은 막 그 생산량을 올리라고 그러는데 밑에 뭐 과장이나 대리나 이런 애들은 부장인 나한테 저희도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 위아래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는 경우는 송신자 간 갈등이다. 송신자 내 갈등이라는 거는 업무 지시자가 서로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요. 아침에 나한테는 회사 대표라는 인간이 야, 너 그 애들 좀 다 고쳐서 성과 좀 올려야 돼, 이렇게 해놓고 점심 때 또 점심 먹으면서는 야, 애들 좀 슬슬 풀어주고 이따위 얘기하는 경우. 32번에 그래서 3번이네요. 33번. 직업 상담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성격 검사. 1번에 특정 분야에 대한 흥미 측정한다. 이거 흥미 검사겠죠. 2번 어떤 특정 분야나 필요한 적응 능력. 이거 적성 검사겠죠. 이거는 3번에 다면적 인성 검사, 성격 유형 검사. 이거 성격 검사의 3번이. 그 다음에 4번은 비구조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거 투사적 검사라고 하죠. 투사적 검사로서 뭐 로샤 검사나 주제 통각 검사, HTP 검사 등이 있어요. 다음에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정답 3번이네요. 34번. 로의 욕구 이론이요. need theory라고 하죠.
욕구니까 need고 이론이니까 theory 해서 need theory 이렇게 하는데 로의 욕구 이론은요. 1번에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자녀에 대한 정서, 집중형, 회피형, 수용형, 수정회라고 해요. 이렇게 구분해요. 2번에 그럼 뭐 1번은 답 막번호 나왔네요. 2번 청소년기의 욕구가 아니에요. 청소년기가 아니라 아동기, 그보다 더 어렸을 때의 욕구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3번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부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접촉하는 서비스 중에 직업을 선호하겠어요? 아니겠죠? 직업군은 10가지가 아니라 8가지로 분류한다. 홀랜드의 성격 이론에서 홀랜드의 성격 이론이요. 아까도 나왔는데 같은 유형이 나온 거예요. 홀랜드 성격 이론은 아까 얘기했어요. 현탐의 사진관, 누구네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그래서 이렇게 현실형 있죠, 이렇게 현실형이요. 그 다음에 탐구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술형이 이렇게 있죠. 현탐의 사진관, 그리고 이렇게 사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습형이 있죠. 그래서 육각형 모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각형 모형이 이렇게 연결하면 육각형 모형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육각형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홀란드의 육각형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옆에 인접해 있는 것은 성향이 유사해요. 하지만 가장 멀리 있는 것,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 이런 경우에는 성격의 차별성이 확연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술형하고 관습형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향이 상반적이겠죠. 이것이 바로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이고요. 육각형 모델을 해석 차원에서 보면 일변일전개라고 해요. 그래서 꿰뚫어 보기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36번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에서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이요.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는 무엇이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분석, 어널리시스, 종합, synthesis, 가치평가 단계, valuing, 그 다음에 책략, 실행 단계, execution에서 가스배라는 거예요. 가스 찬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의사소통 단계, communication 이렇게 되죠. 분석 단계, analysis, 그 다음에 종합 단계, synthesis, 가치평가, valuing, 실행 단계, 책략 단계, execution에서 가스배 이렇게 따지면 되니까 가스 찬배, 미음, 기역, 니은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답 딱 나오죠, 이렇게. 37번 슈퍼의 발달 이론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거 홀랜드죠. 홀랜드 현탐의 사진관. 그 다음에 이거 2번에 개인 분석 직업분석, 아까 이거 했었죠. 파슨스라고 했었어요. 3번이 바로 슈퍼의 발달 이론이고요.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아까 욕구 이론에서 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로라는 학자에 대해서 했었죠. 3번 딱 답이 나오네요. 앞에 문제들하고 전부 이렇게 겹치는 유형들이에요. 38번 규준의 범주, 다른 말로 하면 집단 내 규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집단 내 규준은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요. 백표표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이렇게 하는데 스테나이 점수를 우리는 표준 등급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될 수 없는 거는 표준 점수라는 말이 이게 틀렸어요. 여기서 한 가지 보면 백분위 점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백분위 점수라는 거는 그 콕 집어 해설해 보면 특정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이렇게 해설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2차 시험에 100분위 점수에 대해서 쓰는 상황이 오면 이 내용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정답이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100분위 점수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걸 정답으로 제시했거든요. 왜? 이게 왜 확실하게 정답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었냐? 우리 1차 시험에서요. 1차 시험에서 1차 필기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냐면 특정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는 무엇이냐? 1차 필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정답이 100분위 점수예요. 그러면 100분위 점수에 대해서 쓸 때, 2차 시험에서 100분위 점수에 쓸 때 이 내용보다 더 정확한 정답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1차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정답으로 쓰는 게 가장 확률이 아니라 그냥 이게 정답인 거죠. 이걸 만약 틀리다고 하면 자기들이 1차 시험에 냈던 이 문제랑 모순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2차 시험에 2차 실기 시험에 정답으로 제시하는 것들은요. 가급적이면 1차 필기 때 나왔던 이런 지문 또는 문제 등을 정답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여하튼 100표예요.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그리고 표준 등급 스테나인 점수 이렇게 정답은 4번이다. 39번 직무 및 일반 스트레스. 역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도 1차 필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직업심리학에서. 1번 맞아요. 2번 A 성격 유형이 B 성격 유형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해요. 왜냐하면 A가 성격이 보다 경쟁심이 강하고요. 공격적이고요. 그리고 이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A 성격 유형이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3번에 역히스와 도슨의 역유자형 가설은 스트레스 수준이 적당하면 작업 능률도가 최대가 된다고 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 4번에 일반 적응 증후군에 따르면 저항 경고 아니죠. 경고, 저항, 그리고 탈진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4번이 틀렸어요. 10번 심리검사의 유형 중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21년도 2차 시험에도 객관식 검사의 장점에 대해 쓰시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보통 5개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객관적 검사와 이 배치되는 시험이요. 우리가 투사적 검사를 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객관식 검사는 말 그대로 이런 사지선다형 같은 게 대표적인 객관적 검사잖아요. 반면에 투사적 검사는 우리가 2차 시험에서 보는 이런 주관식 유형들이 투사적 검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하튼 객관식 검사는요. 검사 실시가 간편하죠. 그리고 객관성이 증대돼 답이 딱딱딱 나오니까 일단은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3번에 반응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투사적 검사의 특징이에요. 주관식 시험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점자가 완전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3번은 투사적 검사의 특징이다. 높은 신뢰도, 객관식 검사는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강의진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